여러분, 안녕하세요. 써니쌤이에요. 오늘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대해서 알아보죠. 이제 우리의 인간에게 5가지 감각이 있는데 시각, 청각, 후각, 미각이에요.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이 감각도 좀 능력이 떨어지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 감각이 기능이 매우 뛰어났다는 거죠. 그 이유는 아직 내가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불편해요? 라고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3살이 넘어가서 언어가 발달을 하고 뇌의 용량이 커지면서는 이제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도 나에 대해서 표현하는 언어의 기술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커뮤니케이션은요, 사람은 태어나서 말을 배우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죠. 이 끝없이 배워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대화법인 것 같아요. 대화란 그렇죠. 오해가 쌓이지 않게 해야 돼요. 상대에게 내 감정을 잘 전달하고, 그리고 내 의도가 잘 전달이 되어야 되고, 이런 대화의 기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많은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고, 이 부분이 좀 취약하면 내가 아는 게 많고, 내가 사람은 정말 좋은데, 그렇죠. 말을 예쁘게 못해서 내가 말을 할 때마다 매를 버는 사람 있죠. 저 사람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입만 열면 그 입을 뚝 때려주고 싶다. 이런 사람들 주변에서 많이 보시죠. 저도 그럴 때 가끔 있어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참 지적이고 좋은데 입만 열면 저렇게 왜 이렇게 미운 소리만 골라 할까.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하면 이쁨 받고 대상자와 오해가 생기지 않게 말을 주고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나온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이 대화에도 기술이 필요하대요. 그렇죠. 경청, 말하기, 공감, 침묵, 수용, 이런 적절한 기술들을 사용하면 오해 없는 대화, 서로 믿음이 쌓이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경청이란 그렇죠. 몸을 기울여서 잘 들어주는 거예요. 말하기는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공감은 그렇죠. 이분과 대화 중에 통하는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묵은 우리가 대화 중에 쉼표 같은 거예요. 적절히 침묵을 사용하면 좋은 대화를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수용은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거죠. 자, 라포란 무엇이냐? 마음의 유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리처럼 서로가 서로의 마음이 연결된 것을 뜻해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상호 신뢰를 나타낸다. 그래서 라포가 잘 형성이 되면 호감이 생기고 이를 바탕으로 유대감이 깊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라포라는 것은 이런 거죠. 나 이제 네가 팥으로 메주를 쓴데도 믿을게, 이런 뜻이에요. 자, 팥으로 메주 못 쓰죠. 그만큼 당신이 하는 말을, 당신의 모든 것을 믿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라포는 믿음, 신뢰, 이런 거예요. 자, 부부라는 관계는요, 이런 관계죠. 처음에는 좋아서 만나요. 그쵸? 사랑하거나 좋아해서 관심이 증폭돼서 만나요. 그래서 사랑으로 만나서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부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이 좋았던 천생연분이라고 서로 막 좋아했던 그 관계가 언제 정리가 되냐? 그렇죠. 믿음이 깨지면 그냥 바로 이혼 서류에 사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믿음이란, 라포란, 신뢰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믿음이 서로 쌓이면 쌓일수록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서도 찜찜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들은 이야기를 다른 데 가서 하지 않으려는 이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렇게 충분히 관계가 좋아져서 서로의 속 얘기를 해도 마음이 찜찜하지 않은 것을 이제 공감이 형성되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청이라는 것은 뭐냐? 기울 경자에 들을 청이에요. 그래서 몸을 기울여서 잘 들어준다. 우리가 이 경청에 약해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좀 한 5분 정도 듣고 있으면
훈수를 놓고 싶어요. 이야기에 대한 훈수. 아, 나 말이야. 내가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했더니 좋더라. 아, 그건 건 난 옛날에 그 감정은 이미 끝난 지 오래야. 이런 식으로 말을 중간중간 끊고 싶어 하고 조언하고 싶어 하고 이게 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찾아 헤매요. 내 이야기를 잘 경청해 줄 사람을. 그래서 경청만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사실은 상담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담사는요, 훈수를 놓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오직하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그렇죠? 돈을 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심리 상담사, 먼 상담사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정신과에서 상담, 그다음 멘토를 찾아서 헤매는 거죠. 그런데 이 경청을 해주는 대상자가 나의 가족이면 더 좋고, 그 다음에 나의 친구면 좋겠죠. 그런데 사실 오랜 친구라 하더라도 경청에는 좀 약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경청에 목말라 있습니다. 자, 우리 요양 대상자, 이 어르신들도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경청에 목말라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손자들이 바빠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그리고 이분들은 단기 기억은 떨어지고 장기 기억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새 것에 대한 이야기보다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면 머릿속에 기억나는 이야기를 꺼내서 또 얘기하고 꺼내서 또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그 세월의 차이를 지금 젊은 애들이 느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요양보살 선생님은 이분들의 대화를 듣기 위해서 나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전제하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로 급여를 받으시죠. 직업정신을 발휘해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해도 또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한다는 거죠. 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서비스가 바로 이 정서 서비스예요.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수용해주고 맞장구 쳐주고 이런 그 선생님이 내 집에 또는 내 시설에 있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분에게 많이 의지하시는 편이고요. 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 그러면은 이제 경청을 할 때 경청에도 잘 들어주는 거에도 기술이 필요하대요. 혼자서 대화를 독점하지 않고 말하는 순서를 지키고요. 상대방의 말을 나 그거 알아 하고 가로채거나 가로막거나 하지 말고 야, 네 이야기는 더 이상 들을 것이 없다 하고 이제 말을 막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견이 다르더라도 수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눈을 마주치고 아이 컨택,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오감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들어주도록 한다. 그리고 내 마음을 좀 상하게 하는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버럭하고 흥분하고 화내지 않도록 한다.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도록 한다. 그렇죠?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잘 경청하도록 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듣는 중에,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내가 듣고 있어. 그 중에 알았어 무슨 말 하려는지 알았어, 너 5만 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대충 미루어 짐작한다.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듣고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이 대답을 할 거야 라고 대답을 준비하고 이제 그 전투적인 자세를 취하는 거, 그거 나쁘다.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고 논쟁하기 위해서 듣는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뭔 말만 하면 나 예전에 그거 경험했어. 아유, 내가 경험 다 했다니까.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니 좋았어. 내 말 들으라니까. 이런 말은 좋지 않다. 이 경청을 청하는 사람들은요, 일단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해요. 이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제 가슴에 다 담아놓기가 벅차니까 누군가가 속 시원하게 들어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청을 청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커피 한 잔은 좀 사시하겠죠. 물 한 잔이라도 따라주면서 내 이야기를
좀 너의 시간을 내서 좀 들어줄래? 그러면은 잘 들어준다. 그렇죠. 친구죠. 나이를 떠나서 그 경청을 들어주는 자가 바로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질환지교의 첫 번째는 경청하는 자입니다. 경청.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공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어머나 이런 거, 어머나 깊이, 아주 깊이 감정을 공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심리학에서는 공감은 이런 거예요. 내가 지나가다가 예쁜 꽃을 보았어요. 꽃을 보니 내가 땡땡이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 내가 땡땡이를 생각한 그 순간에 그 땡땡이도 그 같은 시간에 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차점을 우리는 공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심리학에서는 자, 우리가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면 어떻게 하죠?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들끼리 뭉쳐 다녀요. 막 동갑끼리 마음이 맞아? 그러면 동갑끼리 모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동창 몇몇이 마음이 맞아? 그러면 이제 모임을 또 초동 모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녀 간의 공감이 막 깊이 생겨. 그러면 이제 우리 부부가 한번 되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공감이 처음에는 형성이 되었다가 유지를 못하고 중간에 깨지는 일이 생기죠. 이제 깨질 때는 이제 2판 4판 친구 관계도 깨지고 부부 관계도 깨지고 이제 모임도 깨지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한번 공감대가 형성이 이제 되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관계를 맺으면 이제 초심을 가지고, 그렇죠,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논리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수용해주고 때에 따라서 좀 침묵도 좀 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공감을 잘 키워나가야 되는데, 이제 중간에 키워나가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공감이 깨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요양보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대상자와 일을 할 때 예쁜 말을 하라고 이 부분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도 나와요. 어떻게 한 요양보사가 잘했냐, 공감한 요양보사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렇죠, 가장 예쁘게 말한 요양보사를 찾으시면 돼요. 가장 예쁘게 말한. 그러니까 항상 시험지를 받으면 나는 현재 요양보사 자격증을 따라온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고객은 누구지? 65세 이상, 노인성 질병자, 치매 중풍 화상, 거동이 불편하고, 그렇죠, 마음이 외로우신 분,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지를 바라보면 답이 다 보여요. 그리고 국가시험에서 답은 항상 한 개입니다. 답이 두 개인 경우는 없어요. 근데 시험지를 푸는데 푸는 쪽쪽 두 개로 보인다? 그러면 공부가 아직 부족하신 경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재수를 하셔서 이제 다음에 시험장에 가셔서 답을 하나만 이렇게 딱딱 잘 찾으셔야죠. 항상 국가시험 문제의 정답은 하나입니다. 두 개인 경우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를 놓고 말 잘한 요양보호사를 찾아라. 그러면은 예의 바르고 예쁘게 말한 사람, 내가 환자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말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지 않겠다, 이런 말을 찾으라는 거죠. 이런 그 예쁘게 말한 것을 찾으라는 문제가 한 많게는 3개 정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예를 보면 예전에 이제 시험이 쉬웠을 때는요, 이거 그대로 나왔었어요. 그대로 나왔다가 한 10회가 넘어가면서는 이제 그 대화를 좀 바꾸죠. 하지만 대화를 어떤 식으로 바꾸든 핵심은 뭐냐? 예의 바르고 예쁘게 말한 사람. 자, 그래서 그 1번 대상자. 요양보호사님은 나를 어린애 취급하는 것 같은데 나를 성인으로 대해주세요. 양치질하라, 속옷 갈아입어라, 머리 빗어라 명령하고 하지 않으면 신경질 내잖아요. 이랬을 때 적절하게 예의 바르게 말한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 1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어린아이처럼 못 챙기잖아요. 기분 나쁘죠? 자, 2번.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게 옳을지도 몰라요. 사실 저도 성인으로 인정하고 신경 쓰고 싶지 않거든요. 이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그죠? 자, 3번. 제가 할머니의 개인 유생에 대해 일일이 간섭하는 듯해서 성가시고 화나셨군요. 아, 기분 좋네요. 그쵸? 이거 오늘 써먹어 보세요. 남편이 늦게 왔어요. 어디 갔다 와! 이러지 말고, 제가 당신을 기다리느라 얼마나 걱정이 되고 조바심이 났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어머, 이 여자 미쳤나? 왜 그래? 내가 또 뭐 잘못했어? 왜 그래?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번에 지난번 요양보사가 더 잘했는데 알았어요. 그 양반 대다 줄게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2번 보세요. 지난번 요양보사님이 일을 참 잘하셨나 봐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예의를 갖추어서 말해야죠. 자, 3번 보세요. 대상자가 아이고 여기저기 너무 아파, 그냥 아파 죽겠네 이래요. 자, 그러면 이러면 아유 나이 80에 안 아파요? 우리 엄마는 60에 죽었어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 요양보호사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아프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기분이 좀 좋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응용해서 오늘 가족들하고 대화할 때 한번 그 대상자다 생각하고 한번 써먹어 보세요. 그러면은 처음엔 엄청 당황할 거예요. 저도 가끔 저희 애기 아빠한테 이거 가지고 장난합니다. 이거 가지고. 늦게 왔어요. 당연히 술에 취해서 왔겠죠. 아우, 여보야. 제가 당신이 너 소식이 없이 연락도 없고 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왜 오늘은 소맥 있나 봐. 냄새가 더 심하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애기 아빠가 자진납세해요. 내가 뭘 또 잘못해서 왜 갑자기 왜 이러는데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 이제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변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특히 가족들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좀 있죠. 감정적인 문제들 고치라고 해도 버릇을 고치지 않는 남편, 그 다음에 말 좀 들으라고 해도 듣지 않는 자녀들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요양 배웠잖아요. 그래, 당신은 요양 4등급이다. 내가 요양보호사니 참자. 그래, 너는 요양 등급 5등급이다. 내가 요양보호사니까 참는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가족을 다 요양 등급자다 생각하고 나는 그 병동을 지키는 요양보호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덜 싸우고 덜 속상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아이 메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